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금요일, 불금을 맞아서 또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금으로 가기 전에 제가 금요일마다 또 여러분들의 흥을 또 계속 키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시즌 1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오직 손병희 시즌 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병희, 가수 손병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즌 2. 네, 저랑 같이 네, 이제 아침에 좀 그렇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돌아왔는데, 예, 자, 시즌 1 끝난 다음에 시즌 2 많이 그립고 기다리셨죠? 예. 그래서 나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준비를 하셨어요? 예, 방송을 위해서? 예. 그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컨텐츠를 준비를 하는 게 있고 음. 또 용모를 좀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네네. 그런 거 있는데 뭘 또- 하셨어요? 또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 업그레이드는 뭐 앞으로 증명이 되는 건데 장비 업그레이드는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뭔가 이게 많아요 앞에. 네.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동안? 먼저 이거 네. 그 뭔가요? 짐벌이라고 이게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가동을 해서 네. 이게 너무 흔들리지 않게 들고 찍을 때. 화면을 아니 거의 이제 유튜버로 거듭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로면 이렇게 세로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네. 장비 자랑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네, 오면서 오늘 이 태블릿을 신형인가요? 네 신형인데 예. 이게 왜 사셨어요 그걸 또? 사실은 제가 네.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데 어느 저녁 정말 풍광 좋은 통영 근처 욕지도라는 섬에서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네. 아니 무슨 6시 전후에 갖고는 전화가 4통씩이나 걸려오냐고요. 그래서 하필 그 휴대폰으로 딱 시간에. 이렇게 들고서 네. 방송하고 그러는데 전화가 4통이나 걸려와서 끊겼겠네 방송이. 그때마다 방송이 끊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 셀룰러 모델 연동이 가능한 그런 태블릿 PC 사자. 예. 근데 이걸로 어떻게 방송하세요? 근데 태블릿 PC로? 태블릿 PC로요? 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냥- 여기 이제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렇게 되고. 데이터 쉐어링 기능이 있으니까 네. 제가 그 가입한 요금제 그런 데이터를 얻어서 쓰는 거죠. 카메라로 데이터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가능한 편하게. 겁니다. 네. 셀룰러로 할 수 네. 있게. 그래서 그 네. 시즌 2를 맞이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오마이 TV에서도 좀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야, 뭐 장비빨로 거의 시즌 2를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물론 그 오마이 TV 측에서도 예.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직 손병희 시즌 2 더 알찬 방송으로 만들어 가겠고요. 근데 장비까지 이렇게 마련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모든 분야가 다 네. 뭐 융합이 되고 다 뭐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수시지만은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또 가수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시사 상식, 뭐 문화 상식, 뭐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와. 그 뭐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확실히 그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예전에 농경사회 또 목축사회 이런 데서는 그 동네 안에서 모든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집도 짓고 네. 그리고 뭐 그림도 그 동네에서 모든 게 다 가능했는데 자급자족했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신 분은 그냥 그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볏짚으로 집신도 만들 수 있었고 바구니도 만들고 거기서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예, 다. 농기구도 만들 줄 알고 대강 심지어 친구들이랑 집도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각자가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그 고도로 집중을 해서 분업화. 각각의 그 전문가가 되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오히려 점점 요즘에 그 들어서 통섭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만 갖고서 안 되고 이러이러한 장르가 혼합이 돼야 되는 건다. 심지어 음악하는 사람도 미술이나 뭐 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건데 제가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사이가 좀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사람과 사람은 이어져야 한다. 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 영상 매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음.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저 같은 싱어송 매니저까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네. 어쩔 수 없이 아. 가야 하는 길. 예. 결국은 뭐 호사가들의 취미라기보다는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적응해 가는 거 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시대를 더 앞당긴 것 같아요. 네. 앞당겼고 네.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 2 하시면서 위에 모자에 달린 배지를 더 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 네.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서 네. 2개를 더 달았는데 뭘 이쪽- 더 다셨어요? 예, 여기에 여기 아. 네모나게 이렇게 다른 거. 예, 예, 예.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 네. 한반도 평화에 예. 대한 종전 배지. 선언 앞당기자 네. 그 캠페인을 아. 시작을 했거든요. 음. 또 제가 관여하고 있는 민화협이라는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그 거랑 배지. 또 여기에는 동백꽃 배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네. 빨간 거. 네. 43. 43 이번에 시즌 오프 기간에 네. 그 제주에 갔을 때 음. 평화박물관에서 네. 구입을 한 겁니다. 아. 자, 이게 배지까지 업그레이드하고 오신 손병희, 오지 송병희 시즌 2 저희가 진행해 볼 텐데요. 네. 뭐 노래도 듣지만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네. 것도 저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여러분들 뭐 듣고 싶은 노래나 아니면 의견 올려주세요. 지금 손병희 씨가 오늘 새로 산 네. 태블릿 PC로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예, 매 보고 눈을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댓글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 이 장비를 산 보람이 있기 때문에 꼭 올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마이TV 계정에 국민의 생각님께서 아, 손병희님 끝난 거임 했는데 시작이구나 그래서 아. 반겨주셨고 눈꽃님께서 네. 또 올려주셨고 물음표인데 네. 이게 멍미 이런 느낌 같아요. 네. 이게 뭐냐? 나와서 왜 노래는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요. 손병희 TV를 통해서는 네. 그냥 존시나 갤러리 님, 닥터이브님 이런 분들이 오.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네. 계십니다. 네. 저에 대한 댓글 없나요? 박정호 기자님께서는 지금 그 상수이기 때문에 네. 상수. 상수이기 때문에 드디어 언급을 디폴트라서 안 해도 그냥 된다는 거 언급 안 아닌가.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고 저도 네. 만나자마자 네. 왜 코스염을 안 밀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는 없죠. 좋습니다. 자, 오직 손병이 저희가 그러면 노래 듣기에는 좀 목청이 안 풀리신 것 같으니까 음흠. 최근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결정이 안 났으면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아니 그 예. 선거 끝난 지 투표한 지가 나흘 아닙니까? 그렇죠. 3일 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날 저녁에 그렇죠. 일이 다 끝나는데 이렇게 나흘 정도 지속된다는 것은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같은 나라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관심 가진 게 없어서 잘 몰랐는데 네. 지금 투표하고 개표하는 모습 보니까 와 이게 그 강대국 세계 강대국 미국이 이런 나라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네. 좀 전에 그 코로나 19가 바꿔놓은 것들 뭐 이런 거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네. 선진 문명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문명권에서 보여주는 민낯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저는 어떤 식으로 농담을 하냐면 네.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뭐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그 후진국들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그게 이제 선진국의 행동이 되는 거고 정책이 되는 거다. 조크를 하는데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조크 같지가 않아요, 근데 조크 정말 같지 그렇게 않죠.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블랙 유머인데 네.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미국인들 네. 코로나 19 발병한 분들이 1,0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그리고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년이 안 된 수치잖아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날에 발병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네. 불과 10달이 안 됐는데 사망자가 20만이 넘었어요. 참고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네. 미국 최초이자 최후의 내전 아메리칸 시빌 워
남북 전쟁에서 네. 5년 동안 총 사망했던 사망자 수가 40만 명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어마어마하네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네. 그 사망한 미군 음. 숫자를 합쳐도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 엄청난 일인데 인구가 우리보다 한 너댓 배 정도 많다고 치죠. 예, 네. 5배라고 추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5배 많은 그런 미국이라고 6배라고 하죠. 예, 6배 많은 미국이라 한다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한 200만 명, 100 몇만 명이 감염이 되고 네. 그리고 사망자는 20만 명이 몇만 명 정도 된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렇게 됐다고 쳐요. 정권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도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네. 그런 느낌. 막- 제가 가끔 들어가서 전 세계 확진자, 사망자 수를 이렇게 보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순위로 보면은 네. 88인가 89인가 그래요. 88이 89이. 네, 네. 이 발병한 분들이 예. 처음에는 아니었죠. 처음에 우리가 봄에 네. 그 우리나라도 폭발했을 때 음. 그때는 순위가 꽤 올라가 있었죠. 근데 꾸준히 이렇게 좀 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볼 예, 수가 있죠. 치명률도 네. 현저히 낮은데 그런데도 지금 모 야당들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네. 즉 바이러스 사태라는 것은 외계인이 쳐들어온 건데 그렇죠? 네.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몸속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이 쳐들어온 건데 힘을 합쳐서 외계인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빌미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는 건데 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합리적으로 욕을 먹어도 싸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비교적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대선이 저렇게 혼탁한 상황이고 트럼프가 승복은커녕 무슨 소송 들어가고 불복하겠다고 그러고 네.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기껏해 몸싸움 정도인데 여기는 총싸움 하는 나라잖아요. 총기가 이번에 또 많이 팔렸대요. 총알도 이제 없고 다 그러니까요. 팔려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고 참 무시무시한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미국 대선인데 뭐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그게 그 미국인들이 예상한 바이든? 네. 바이든? 바이든. 아, 쪽가신 거예요? 아, 야, 사실은 안 되겠네. 시즌 2. 오늘 그 방송을 앞두고 네. 나름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네. 네트워크, 아. 미국의 네트워크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네. 그냥 미국 이민에서 살고 있는 친구라던가 음. 거기서 일하고 있는 네. 그런 사람이라던가 모니터를 좀 해봤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먼저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음. 디트로이트에 살고 거기 있는 대도시니까 뭐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죠.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어떤 도시입니까? 쇠락한 도시, 그렇죠. 제조업이 쇠락한 도시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러스트벨트죠. 상징이었고 네. 그런데 디트로이트 적어도 제 친구의 그 지은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경제를 살렸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주위에서는 네. 음. 그럼 바이든은 무슨 이미지냐? 네. 꼰대 이미지다. 아하. 매력적이지가 않다. 네. 예를 들면은 케네디나 클린턴, 오바마. 오바마가 보여줬던 그런 새 시대를 뭔가 열고 있구나라고 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좀 노쇠한 이미지도 있고 예. 그렇게 매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 있잖아요. 네. 자, 플로리다 주의 그 주도가 어디입니까? 휴스턴이잖아요. 네. 그 케이프 캐나베럴 공군기지가 있고 우주선이 발사가 되는 그 거기에 제 대학 동창이 네. 거기 주립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오. 이 친구한테 좀 물어봤죠, 제가. 네. 네,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가슴에 있는 욕망을 정치적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보단 51%의 지지층 위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훨씬 유리한 걸 아는 몇 안 되는 똑똑한 정치이기도 하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가 많은 사람들이 귀에 속속 들어온다. 네. 예, 그래서 또 다만 이곳은 총기를 허용하는 다인종 국가여서 한국이면 그냥 시위나 충돌로 끝날 일이 여기서는 더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에 그간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욕망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사를 자제하는 금기가 이 양반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깨어져서 이 양반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된다. 네. 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트럼프가 선출되지 않았을까 싶다. 음. 정치판에서 품성보단 결과가 중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었으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지. 근데 코로나가 다 망쳐놨다. 아직도 매주 약 8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주마다 다른 코로나 대응 때문에 미국서 30년 살면서 미국이 연방제 국가라는 걸 처음 느꼈다. 아. 뉴욕에 있을 땐 뉴욕주 주지사가 텍사스에서 오는 방문객들 2주간 강제 격리한다고 해서 애들이 뉴욕 방문할 때 뉴욕 공항에 내리지 않고 매사추세츠 공항을 이용하고 내가 거기서 픽업해서 아. 뉴욕으로 돌아오곤 했지. 이번 코로나 대응을 보면 중국이나 한국, 대만 등의 중앙 집권적 국가들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연방제나 지방 분권 국가들보단 결과적으로 훨씬 나았던 것 같다. 위기 관리엔 역시 중앙 집권이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분석도 해줬어요. 아, 굉장히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어차피 엄청난 사건은 여러 가지 각도를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들었던 이 미국과 관련한 사람들, 미국에 살거나 뭐 이런 분들의 메시지 공통적인 거는 트럼프는 확실히 욕망을 자극을 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네. 트럼프가 됐을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는데 네. 지금 뭐 여론조사 상에도 그렇고 지금 나타난 거 보면은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19에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트럼프가 이겼거나 바이든이 이겼거나 이게 아니라 음. 미국 국민들이 진 거 아닌가? 아, 미국 국민들이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지지자였다가 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들어보니까 미국이 원래는 상당한 강한 제조 국가였잖아요. 제조 그렇죠, 국가였는데 네네. 그 이제 금융 쪽으로 시프트를 하고 이른바 그 미래 쪽으로 가면서 소외를 당했다는 거죠. 백인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 그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어쨌든 일을 하면서 중산층의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소외당하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을 하고 욕망을 불어 넣으면서 지지를 얻었던 거죠. 좋았던 시절의 미국을 상징하는 네. 대표적인 심볼 중에 한 분이 마릴린 monroe였잖아요. 음, 1950년대 네네. 좋았던 50년대. 그게 왜 좋았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의 생산력은 전 세계 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총생산의 50% 이상을 그렇죠. 거기 생산 시설도 다 보존돼 있었고. 예. 19세기에는 세계 공장 역할을 영국이 했잖아요. 네. 산업혁명 성공해서 어쨌든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었지만 여성 인력들 대거 투입하고 그래서 50% 이상 일 됐는데 이제는 4분의 1 정도? 네.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좋았던 시절에 1950년대 그때 인류 최초로 세대 문화라는 게 생겼잖아요. 티네이저들의 문화, 네. 락큰롤 같은 거. 네, 이것이 그리고 마이카. 그러니까 10대들이 마이카를 소유하고 또 락큰롤에 심취하고 네. 풍요로 왔을 때 그때 미국의 향수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역설적으로도 미국은 그 예전에 먼로주의라고 있었던 마릴린 먼로가 아니라 그 먼로 대통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 우리 간섭하지 않고 음. 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네. 사실 미국은 거대한 섬에 가까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완벽하게 음. 그 구대륙과 분리돼 있었고 그래서 1차 세계 대전도 2차 세계 대전도 이들의 자유에서 참전한 게 아니라 개입을 안 하려고 했죠. 예. 끝까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음. 그거 하지 말자 트럼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네. 이것까지 좋은데 음. 뭐 파리 기후 협약이니 하는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될 조약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네. 그런 조약들에서 탈퇴하고 그러니까 또라이인 거죠.
예. 뭐 이렇게 된 거였는데 역시 백인들, 백인 노동자들이 1950년대, 60년대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디트로이트에 가갖고는 포드 자동차를 조립을 하던 어디 가갖고 벽에 이렇게 벽에 실을 하던 네. 인테리어를 하던 어쨌든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받았거든요. 음. 그 급여를 가지고 교외에 똑같은 규모의 비슷한 디자인의 전원주택을 사서 값싼 자동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면서 네. 주말에는 외식도 하고 그리고 잔디도 깎고 영화도 보고 그런 영화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 흔히 네. 미국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죠.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네. 근데 그것이 깨지면서 음. 상대적으로 국방비는 점점 많이 들고 네.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지 않으면 애초에 파산했을 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네, 달러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달러가 이제 힘이 딸리는 거죠. 음. 위안에 비해서, 네. 음. 유로에 비해서도 이제 점점 네. 그게 제조업의 쇠퇴와 관련이 높다라고 음. 나오는 거고. 네. 뭐 그런 게 지금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힐러리 클린턴은 4년 전에 꺾어서 네. 당선되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좀 얼떨떨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참 그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라는 게 음. 얼마나 좀 모순적인가. 전체 국민들의 유권자의 투표수가 더 많아도 선거인단을 얻지 못하면 수가 270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70명이. 이게 저기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는 게 연방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연방제 그 전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 청취자들한테 음. 저도 사실 살짝 헷갈리니까 네.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도대체 음. 선거인단 제도가 그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는 유권자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 유권자 수가 누가 그 표를 많이 얻었냐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여기는 각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가 55명, 뭐 텍사스가 33명, 뭐 펜실베니아가 20명, 뭐 저기 플로리다가 29명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인구수 그렇습니다. 예. 그걸 다 따라서. 합하면 538명입니다. 선거인단 수가 각 주마다 정해져 있는 거 다 합하면 쉬운 게 주에. 그래서 그걸 538명 중에 선거인단은 과반을 얻어야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네.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승리가 선거인단 수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각 주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지한 유권자 수와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고 지난번에도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유권자 수는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도 음.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변태적인 느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선거인단 제도. 네. 뭐였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아, 박정희 때 소위 체육관에서 예. 선거를 했다는 게 네.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의원을 뽑아서 음, 그 대의원들을 또 모여서 그렇게 연결시키시는군요.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바람직한 예가 아니라 변태적인 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거인단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면 아, 그래서 그때 체육관 선거 때 뭐 투표율 거의 100%에 그렇죠. 예 지지율도 거의 100%. 그왜 100%가 안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죠. 100%는 이게 사기니까 안 되고. 공산주의 나라라고. 예,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저기 하거나 아니면은 도장을 뭐 잘못 찍었거나 네. 아니면 글자를 뭐 한자로 쓸 때 음, 좀 틀리게 썼다거나 음, 뭐 이런 그런데 그만큼 기만적인 그런 선거 제도였는데 네. 뭐 조금만 더 간다면은 그 당시에는 유신정우회라고 해서 유정회라고 하는 전체 의원 숫자의 3분의 1 정도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네. 있었잖아요. 참, 그런 나라에서 살았는데 음, 그래도 박정희 때가 좋았어. 뭐 청렴했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바지했어. 이건 개소리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먹을 거로만 사는 게 아니고 네. 내일의 희망, 내일의 희망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클린턴이래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단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당선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즉 미래라는 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저렇게 인종차별적인 언사, 음. 나머지 49%를 완벽하게 따돌리는 그런 거.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발언, 일상화된 사람, 거짓말은 기본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제일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상이다. 네.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그런 것처럼 유신시대 그런 편법적으로 대표자를 뽑고 대통령을 뽑고 네. 그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하면 된다. 물론 나중에는 IMF로 파탄이 났지만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뭐 미국 선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잠깐 뭐 속보를 뭐 예. 전해드리면 지금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0.1% 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마 뒤집힐 것 같습니다. 우편 투표 때문에 뒤집힐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자, 바이든 승리가 가까워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 불복 예고하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오늘 뭐라고 했냐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참 이 긴급 회견을 열어가지고 소송 많을 거다, 증거 많다, 연방 대법원 행도 거론도 하고 있고, 연방 대법원 가게 되면 6대 3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끝까지 끌고 가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언제쯤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는 그런 미국의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참 이 미국 대선 얘기를 저희가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목이 좀 풀렸을 테니까 네. 노래 한 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글쎄요.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노래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가를 부를 수도 없고. 아니 뭐 신청곡 하나 들어온 게 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부탁해요 병희 씨, 뭐 이런 댓글도 좋습니다. 있는데, 네. 아까 디트로이트 얘기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동차 얘기로 좋습니다. 좋아요. 자동차 회사가 네. 있으니까. 좋아요. 네. 이게 그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는 원제가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라고 하는- 그래요? 예. 거기서 온 노래인가요? 예, 밥 딜런의 노래인데 그래요. 밥 딜런의 노래인데 이게 사랑 노래입니다 원래는. 어. 근데 이거를 양병집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포크 1세대 영어를 잘했던 그런 분이 무역할 때 역자, 바꿀 역자, 예, 그러니까 바꿀 역자는 역이라는 이름으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그 꼬집는 풍자송 비슷하게 만든 거죠. 네. 그것을 나중에 90년대 김광석, 포크의 전통을 갖고 있었던 김광석 형이 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고 음. 해서 만든 그 노래입니다. 맞아요. 김광석 씨 이 노래로 좀 많이 알려졌죠, 사실. 네. 근데 많이 듣고 부르고 했던 그 노래인데. 그래서 여기 부조리한 가사들이 많잖아요. 딱 보면은. 네. 그래서 근데 그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이 노래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신청해 주신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네, 황선환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저희가 한번 돌아와서 토크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저희가 손병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있건만 보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한 신문 파는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발런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한숨을
내두른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발른 떠올 것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한숨을 내쉰다. 뭔가 좀 느낌 있네요. 오늘따라 노래 그러니까 자체가. 음악이라는 것, 야, 음악이란 것, 특히 대중음악이란 것은 네.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양병집 씨가 이 노래를 처음 발표했을 때는 네. 유신 시대였습니다. 음. 1974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유신 선포를 1972년 했으니까 아하. 74년, 5년 요럴 땐 긴조 시대로 유신 선포에 이어서 점점 더 겨울공화국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돼요. 또 양병집 씨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고급 정보도 얻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복했지만 네. 또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자유로운 분위기로 자랐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아하. 답답했겠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가사를 쓰게 된 거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저희 오직 손병희는 고품격 정말 뮤직 방송이고 뮤직 토크 쇼입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퀄리티 있는 방송은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럼 뭐합니까? 인기가 없는데. 자, 이 손병희 TV를 통해서 네. 김연희님께서 베타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예, 그 유럽의 베타 값은 보통 5, 6 사이였는데 네. 미국은 대한민국의 베타 값을 유시민 선생이 계산해 봤더니 7이 넘어간다고. 예, 미국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7이고 그런데 네. 빈부 격차가 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아하. 유럽이 상대적으로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빈부 격차가 네.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것이 복지가 잘 돼 바로 있고. 북유럽을 지탱해주는 그런 힘일 텐데 그 우리나라도 미국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죠. 걱정이죠. 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도 잘 방어하고 그러면서 네. 경제 성장에 타격은 받지 않은데 오히려 이럴 때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역별 그리고 계층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은 네. 더 이상 그 붉은 악마 때처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 네. 이것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아하. 아닐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미국 대선 얘기를 초반엔 좀 해봤고요.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맹추격해서 핵심 승부처인 조지아가 동률이 됐다고 합니다. 조지아주는 남부잖아요. 네네. 조지아를 상징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Georgia on My Mind. 그런 네. 노래가 있나요? 예, 어, 레이 찰스라고 하는 네. 그 미국의 그런 음악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뭡니까? What I'd Said 뭐 이런 노래 같은 노래 그 유명한 거고요. 이분이 프로듀서로서도 대단한 활약을 했었고 네. 뭐 스티비 원더, 마이클 잭슨 이런 분들의 선배죠. 그래서 흑인 음악을 개척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맹인이었고요. 아, 흑인입니다. 예. 그런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넌 네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 혼자 학교도 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심을 길러주었는데 조지아 출신이에요.
근데 음악가로 성공하면서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를 조지아주에서 노래를 못했습니다. 그럼 뭐 흑인 차별 뭐 이런 그렇죠. 것 때문인가요? 이 레이 찰스를 우리 조지아주에서 공연하게 할 수는 없다. 참 예. 그런 시대가 있었네요. 예. 근데 80년대 말에 중년의 이후에 나이 네. 많이 들어서 어, 드디어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를 공연할 수 조지아에서. 있게 되었죠. 아하. 그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네. 이 조지아주가 그런 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렇죠. 주네요. 그렇죠. 음. 그러나 지금 우편 투표, 사전 흑인들이 투표, 흑인 또 많이 참여하고. 클린턴이래. 트럼프는 네.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로서는 정말 대단한 승부근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근성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리더로서는 음. 최악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 국가의 지도자면 어떻습니까? 통합의 리더십. 예전에 화합해야죠. 엘고를 기억하십니까? 네. 아들 부시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클린턴이 정치도 잘하고 인기도 높고 좋았는데 더군다나 아들 부시는 전쟁강 아버지 부시에 이어서 그렇죠.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갈 게 뻔한데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선거인단의 그런 환상 때문에 네. 패배를 했잖아요. 엘고어가. 그때 엘고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흔쾌하게 패배를 선언하고 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환경 운동에 투신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뿐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명성과 능력을 쓰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네. 이것이 큰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편이 그 나라의 단결과 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건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이 뭡니까?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정치 지도자는 가장 그 최악의 순간에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을 보세요. 취임 직후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할 때 울먹거리셨잖아요. 네. IMF 그것을 그 당선자 시절부터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IMF가 요구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약소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그 고난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국민들이 고생하게 생겼다라고 울먹거렸잖아요. 네. 이런 휴머니즘이 있어야지만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반대로 그 다음에 MB를 보세요. MB. 예, 나라가 어찌 되었던 그 산하, 국토의 산하가 어찌 되었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복무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 거짓말은 당연히 밥 먹듯이 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나중에는 박근혜와 손잡고 네. 정권 재창출까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박근혜 씨가 뭔가 좀 허당이라는 거를 몰랐겠어요. 하지만 자신과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린턴이래 자꾸 트럼프. 트럼프와 네. 이 MB의 공통점은 뭡니까? 음. 사업가잖아요. 비즈니스맨. 예, 자선 사업가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그냥 사업가예요. 돈, 네. 그 욕망 그것만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 세계에서는 돈을 벌면 선이고 돈을 못 벌면 끝인 거고 도덕 경영, 인간 경영 이거는 그 다음 얘기 거잖아요.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있는 이쯤에서 저희가 좀 돌아보고 또 우리 국내 정치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직 손병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걸 좀 들어봤으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두 번째 노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자, 지금 보면 저에 대한 댓글도 하나 있었네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박정우 기자님 우유빛깔 이런 댓글. 닥터 이브님께서 저기 반어법인가요? 박 기자님 혹시 그 네.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유 빛깔 이런 거 그리우세요? 아니. 아직 젊으시군요. 그 앞에 초코우유 빛깔로 초코가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박 기자님이 그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 예전에 좋아합니다. 라오스 등등 네. 꽤 오랫동안 요즘 시대에 그게 가능했으면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그쵸. 막 여행 가서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아깝네요, 그렇죠? 아깝습니다. 예, 아깝고 이 짐볼인가요? 이것도 들고 가서 여행지에서 방송하면 진짜 재밌을 텐데. 그러게요. 야, 그 염장도 팍팍 찍어가면서 자, 저희가 오늘 뭐 저희 방송 시간이 12시까지 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구나. 예, 벌써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그러면 한국밖에 못하는구나. 한 곡을 좀 들어보고 음. 그다음에 그 서울 민예촌 민중가요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좀 들어보고 그 현장도 좀 보는 그런 그러면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오늘 사실 열내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낭만적인 노래 하나를. 좋습니다. 예. 뭐 열받으면서 그리고 뭐 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좀 부드러운 노래. 예, 네. 70년대 대표적인 그런 싱어송라이터였고 네. 새로운 경향을 대변했었던 음. 그 김민기 선생이 네. 만든 곡이고요. 음. 시는 고은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네. 예, 상당히 어떤 노래인지 궁금합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는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와, 야, 이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노래. 야, 정말 저는 예, 깜짝 놀라요. 이 손병희 씨의 이 목소리가 이렇게 청아하고 얘기할 때랑 맞을까? 목소리가 좀 다르죠. 예, 깜짝 그래서 놀라요. 어떤 사람은 저도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가을의 편지. 가을 편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편지를 썼던 게 언제였던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는 그냥 다 카톡 보내잖아요. 카톡 그렇죠. 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편지 이 손편지 쓰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뭐 단어 선택하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 썼던 게 언제였던지
아마 결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지금도 뭐 손편지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만, 네,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고 그 또 그래서 저 그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메모장에 먼저 기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하루를 묵혀두기도 하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정하고 네. 괜찮으면 보내고 음. 이런 방식을 전 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는 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잘 못하지만 네. 중요한 얘기는 대면을 해야지 뉘앙스까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상으로 하면은 전화상으로 얘기하다 싸우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서로 이게 막 뉘앙스가 안 느껴지니까 그렇죠. 온상 높이고. 이 글 같은 거 더더욱 그런 음. 게 문자 해독률은 높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 뭐라 그러나 문자를 보고서는 그걸 파악하는 그 문맹 있잖아요. 네. 그건 상당히 우려할 수준만큼이나 그래서 아니 왜 글을 읽었는데 왜 뜻을 왜곡해 뭐 이런 느낌들 좀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문자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글이 갖고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가 네. 또는 표정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 음. 다행히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그렇죠. 글로 방송하지 않고 있어서 네 저희 표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글로벌 방송이죠. 가뜩이나 날씨도 추운데 참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파를 불어닥치게 하고 있는 손병희 씨. 자, 저희 서울 민예총 음중가요 페스티벌 네네네.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행사가 좀 어떤 거였어요? 사실은 그 제가 직함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네. 공통적인 것은 회의비조차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활동비는커녕 아하. 그 매우 회의적인 회의적인. 네, 그런 건데 오늘 언어 유희를 굉장히 신경 쓰시네요. 제가 뭐 경쟁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히트곡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점수입니까? 네. 뭐 등등. 음. 네, 서울민예총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야, 고위직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손사장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이사장인데 예. 아무튼 민예총이라는 예. 조직은 80년대 말에 그 전까지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족과 통일 그리고 노동 네. 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싸워왔었던 예술가들 그러니까 사진가, 서예가, 음악가, 또 문학가 네. 이런 예술인들이 총집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그 민족 예술인 청년합이란 이름이 풀네임인데 네. 저는 그 서울 민예총의 이사장을 맡은 거죠. 사실 MB 때 탄압을 심하게 받아서 네. 중앙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회계 부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그걸 빌미로 그 아작이 나서 각 지역별로 독립채산제로 갑니다. 네. 그리고 한국민예총은 그 외교와 국방에 치중하는 거죠. 아하. 네. 서울민예총도 사단법인을 했는데 제가 이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제 꿈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10월 서울 광화문 한복판이나 시청 한가운데서 전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기는 민주주의 페스티벌을 여는 거다. 네. 21세기의 서울은 20세기의 한강의 기적을 일군 서울뿐 아니라 21세기에는 촛불로 상징되는 세계 민주주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 한 수 배워야 되고 일본이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민주주의 수도입니다. 이걸 10월 달에 더군다나 하여튼 10월 달에 하는 거죠. 거기에는 학술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음악회도 하고. 민주주의 축제를 만들어 가는군요. 그렇죠. 네. 아직은 그렇게 안 되니까 서울민예총에서 그런 민주주의 축제를 하고 싶은데 예. 돈도 없고 유명 가수도 없고 뭐 등등등. 그래서 서울민예총 회원들 중심으로 예. 어려우니까 우리 모여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라는 기분으로 마련했던 게 민중가요 페스티벌. 금년이 이제 두 번째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예. 모여서 하기가 힘든.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끝나고 각자 다 헤어지는 게 원칙이었는데 모여서 라면을 넣은 부대찌개를 넣어 먹으면서 정말 라면을 드셨고. 네, 라면을 넣은 부대찌개에다가 소주 막걸리 마시면서 등 두드리면서 헤어졌어요. 그야말로 차비만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2시간 동안 편집을 했는데 네. 2시간짜리로 2시간짜리로 금년은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발발 70년. 70년.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지 50년, 아, 광주 항쟁 40년, 음, 6.15 선언 20년. 야, 뜻깊은 해인데. 그쵸. 아, 그래서 이것들을 또 4.19 60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변곡점이 다 있으니까 이걸 네. 상징하는 이야기들, 당시 4.19 때 여고생의 몸으로 어머니한테 편지 쓰고 나가서 네. 결국 돌아오지 못한 그런 이야기.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분의 생생한 육성. 네. 저랑 대담을 하는,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이번에.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예. 그 떨림이 그 40년 전 얘기를 하는데 그 떨림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데 그래서 그걸 편집을 안 했습니다. 야, 이건 편집하지 말자 우리.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네. 예, 그 선배가 와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회고를 하기도 하고 음,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 노래 네. 그리고 뭐 광주항쟁 진달래라고 하는 4.19를 상징한 노래도 부르고 또 문진호, 연영석, 노래표 우리나라 아카시아 아카펠라 팀, 그 손병희, 손현숙 등등의 그런 음악인들이 네. 영상으로 준비한 그런 민중가요 페스티벌입니다. 야, 뭐 빨리 보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면 내년 3회 때는 현장에서 가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들으면서도.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좋은 여건하에서 네. 그때까지 우리 그 오마이 TV와 우리 저와의 그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고 여건이 네. 좋아진다면 좀 더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송출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또 좋은 행사를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요. 2020년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세계 역사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한 K 방역의 힘을 저력을 보여준 또 그런 해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이 서울 민예총 민중가수 페스티벌을 이어서 2시간짜리 이 현장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 잠깐 죄송합니다. 네네네. 저기 전화카드 한장님께서 네. 뭐 제 채널이긴 합니다만 뭐 그걸 왜 서울에서만 해요라고 하셔서 아, 예.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이 여건만 되면 한국민예총 각 지부 이사장님들이랑 의논해서 네.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돈이 없다는 걸 끝으로. 그렇습니다. 이 여건이 좋아져서 네. 이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행사들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힘을 많이 모아주시고 저희 특히 오직 손병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금요일 오전마다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고 좋은 얘기,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민화협회, 음. 그러니까 민족화 범국민협의회 네. 새 대표가 되신 이종걸 아.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시네요. 그렇죠. 예. 뜻깊은 특별 손님을 예, 모시고 모시고 우리가 네. 또 특집 방송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11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좀 힘들고 춥지만은 저희 이어지는 민중가요 페스티벌 서울 민예총이 함께한 이 공연 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